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과 함께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캇의 저서 아이, 가족, 그리고 외부 세계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아기와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란 주제로 그동안 심리상담을 통해 경험되었던 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끔 부모들을 위해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심리 발달과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의 양육 방법과 교육에 대해 어떤 지침을 요구하거나 또는 자녀들과의 구체적인 놀이 방법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은 당황스러움을 갖고 질문에 답하게 되는데 사실 심리상담사이지만 우리 자녀들도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답이 있어야 말이지요.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지침이나 매뉴얼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엄마들도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축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기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며 자녀들을 향한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정말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많이 알면 알수록 또 그 알을 기초로 형성된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다면 부모들이 원하는 답을 이미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엄마로서 내 자식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질문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아이를 정말 잘 알고 있나? 혹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 알아가기를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아이를 알아가기보다는 아이를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을까? 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로서 아이 알아가기를 즐기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엄마로서 아이 알아가는 경험들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일까? 따라서 아기와 더불어 엄마가 엄마로서의 삶을 즐길 수만 있다면 아기와 엄마의 접촉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일들은 분명 축복과 감사로 경험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엄마와 아기의 접촉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되고 그 균열이 발생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자녀 교육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들이 있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녀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직업적, 경력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아기를 조부모 및 대리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로부터 산후조리원과 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육아 양육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아기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여성들이 엄마가 되는 법을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기와 엄마 접촉 과정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알아가기의 의미들은 사라지고
지식으로만 축적된 아기 알아가기가 대신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엄마들이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양육 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엄마 되어가는 과정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고 행복으로 경험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육아 스트레스는 엄마를 엄청나게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엄마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기와 엄마의 접촉 과정에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만큼, 즉 엄마로서의 즐거움과 행복함이 충분히 담겨 있을 만큼 가치 있는 많은 것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을 어디서 보고 들은 것만을 최고로 여기고 행한다면, 또 누군가가 계속해서 지시하는 대로만 행한다면, 아기의 수많은 돌발 상황에 대응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기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따라 아기와 리듬을 자연스럽게 맞춰가면서 행동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엄마는 엄마됨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며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빠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자연스럽게 리듬을 맞춰줄 수 있고 아기를 느껴갈 수 있도록 엄마에게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적절하고 안정된 보호받음이 있을 때 자신의 관심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고 자신의 두 팔로 아기를 안고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빠는 엄마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아기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아빠는 엄마가 아기에게 몰입하며 엄마됨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한 아이를 낳고 성장시킨다는 것은 부모들에게 있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일 것이며 많은 부분의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아이에게 쏟아붓는 헌신은 생명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삶의 가장 큰 보람이며 행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엄마는 엄마됨을, 아빠는 아빠됨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신의 존재가 귀중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즐겨야 합니다. 엄마는 모든 관심을 아기에게 집중시키고 또 엄마로서 아기와 사랑에 미치는 것을 충분히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엄마와 아기를 책임지는 역할에 대해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엄마는 남자로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아기와의 접촉에서 발생되는 신기하고 다양한 느낌들을 즐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엄마의 이 즐김을 통해서 아이의 인격이 서서히 출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 자신을 위해 이 즐거움을 마땅히 누려야 하지만 아이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엄마의 즐거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의 젖을 먹는 것보다는 젖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젖을 먹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돌보는 모든 손길에는 엄마의 즐거움이 담겨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돌봄 과정은 죽은 것이 될 것이며 무의미하고 생명 없는 기계적인 움직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이 행위는 보통 자연스럽게 오는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걱정과 불안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걱정은 대부분 알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 후에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데서 얻는 즐거움은 알지 못함과 두려움에서 오는 긴장과 걱정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기를 갖기 원하는, 또 아기를 키우고 있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이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아기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미 몸 안에 지닌 채 태어났습니다. 또한 아기는 자신의 개성을 갖고 스스로 삶을 펼쳐나가는 존재이며, 성장과 발달을 향한 생명력은 아기의 일부로서 처음부터 갖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엄마 몸 안에 임신이 되면서 시작되는 것이며, 아기는 엄마의 몸 안에 동거하며 자신의 생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엄마는 아기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움직임에 호흡을 맞추며 타고난 개성을 발현시켜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엄마들은 아기가 고요히 잠들어 있을 때 잠든 아기의 예쁜 모습을 즐기지 못하고 아기에게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며 아기를 깨우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시무룩한 모습으로 처져 있으면 먼저 아기에게서 왜 기분이 저조한지를 살펴보기보다는 그들을 안심시켜준다는 의도로 아기를 무릎 위에 놓고 깔깔대는 웃음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고요함 속에 멍 때리며 상상력을 즐겨야 할 때 조급한 엄마들은 아이들의 자유로운 상상의 시간을 허용해 주지 않아 아이들의 살아있다는 느낌을 통째로 빼앗아 버리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심리상담 현장에서는 아기의 살아있음과 개성을 즐기지 못하고 엄마로서의 즐거움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엄마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해도 엄마가 진흙으로 빚는 조각품이 아닙니다. 아기는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향한 개성을 갖고 태어났으며 그 프로그램에 따라 성장하는 것이며, 부모들은 그 성장을 돕기 위해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마치 옹기장이 손안에 있는 진흙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키우고 싶은 방향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틀을 만들어 아이 돌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심리 상담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요성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진정 좋은 엄마가 되길 원한다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믿고 아이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기의 발달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생명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따라
아기와 함께 기쁨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움직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엄마는 알지 못함이라는 불안에서 벗어나 엄마로서의 존재감을 즐기면서 안정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엄마됨을 즐기기의 의미는 심리상담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리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도 내담자 안에 담겨있는 생명력을 믿고 내담자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엄마가 아기에게 헌신하며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듯이 또 아기를 알지 못함에 따른 두려움과 부담감이 강하게 작용하듯이 심리상담가 역시 내담자를 감당하며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잠재력을 갖고 움직이는 내담자의 반응 속에 담긴 의미들을 찾아 몸으로 체득하며 변화의 움직임을 따라 즐길 수 있는 탄력성이 그 어떤 전문 지식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담자들이 토해내는 고통과 절망의 공간 안에서 심리상담가로서의 존재감을 즐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엄마됨을 즐기기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가정, 또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의 역할과 본분이 있습니다. 분명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엄마가 자신의 틀을 아이에게 강요하며 참혹한 결과를 빚어내듯 혹 내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에 강하게 사로잡혀 대상 세계에서 더불어 함께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함께 하고 있는 대상 세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서로의 반응을 따라 의미들을 살피고 그 의미를 몸으로 체득하며 함께 성장과 발달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지 또 내가 소속된 곳에서의 존재감을 나는 충분히 즐기고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기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지 못한 엄마가 참혹한 결과를 빚어내듯 우리 또한 나의 존재감을 대상 세계들과 더불어 즐기지 못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발간된 도널드 위니캇의 저서 아동, 가족 그리고 외부 세계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심리상담을 통해 얻었던 교훈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고 우리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에 필요한 정신분석의 원리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심리상담과 정신분석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강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심리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mail.net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를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